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상한 브런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병렬입니다. 음, 지금 난리가 났죠.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가 막 뜨고 있는데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폭격을 했고 사망자가 15명 이상 그리고 부상자가 40명 이상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뜨고 있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일 듯. 당연히 지금 이란 사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란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관련해 가지고 중대 발표를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못 해드리는데 또 여러분께서 이제 번역된 뉴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어조나 이런 부분, 기타 이제 그냥 건조한 텍스트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중대 발표를 직접 보고 내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한 500분쯤 들어와 계시네요. 네. 요즘 뭐 지금 이란 이슈가 지금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솔레이마니가 사살이 됐죠. 폭사를 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이제 첨단 드론 공격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미국의 드론 공격을 하는데 그 컨트롤룸 관제실이 그 작전지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아주 먼 원격 제어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 실제로 폭격이 뭐 이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인근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군 네바다에 있는 기지에서 얘를 통제를 하고 일 끝나면 그 인근에 있는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하는 이런 그 놀라운 기술력에 사람들이 많이 감탄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걸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네바다주를 포함한 지도인데 자, 네바다주는 저기 조그맣게 왼쪽 상단에 보이는 리노라는 곳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바다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 규모의 그 지역이 이제 리노하고 밑에 남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빨간 글씨로 크리치 에어포스 베이스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기에 크리치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자, 이 네바다주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저 라스베가스에서 한 100km 미만으로 떨어진 곳인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이런 관제실에 이제 조종사들이 모여가지고 드론을 원격 제어를 하는 거죠.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 거의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라운드 컨트롤 허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 조종 막사 정도 되겠네요. 근데 네바다주가 재밌는 게 뭐냐면 네바다 면적이요. 28만 6천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상당히 큰 땅이죠.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북한의 면적도 나와 있는데 12만 제곱미터, 우리보다 좀 크죠? 근데 보면은 남북한 합쳐봐야 22만 제곱킬로미터가 나오는데 면적이 네바다주는 28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죠. 뭐 훨씬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6만 제곱미터가 더 큽니다. 근데 그런 땅에 84.9%가 국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네바다주에 인구 한 30만 정도의 리노라는 도시, 그리고
남네바다주에 인구 200만이 넘는 네바다주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영토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면적 자체가. 근데 인구는 30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영토의 그 84.9%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한 채로 군사시설로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 네바다주의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크리치 공군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 네바다주의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알아두실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기 보면요, 네바다주는 도로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와 리노를 이어주는 95번 국도, 요거 말고는 별다르게 큰 도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리노를 95번을 타지 않고 내비게이션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이 최단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km를 달리는 동안 주유소 한 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름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하마터면 조난을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를 이제 가다 보면은 도로가 아예 없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는데 차가 움직이는 흔적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군사시설, 아니면 이제 뭐 그 군사시설만을 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도로를 포장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때 조난당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조난당할 뻔한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때가 한 번입니다.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좌표 찍고 돌아다니겠죠. 군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만큼 이렇게 뭔가를 숨겨놓고 비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땅입니다, 저쪽이요. 그래서 뭐 이제 51구역도 저기에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쟁 날까봐 조마조마하신가요? 지금 약간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경고를 했죠. 이 비례적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계속했죠.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저께 트윗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정세랑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크게 이제 관련성은 없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The homeless situation. 노숙자 상태입니다. In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many other Democrat Party run cities. 그리고 많은 민주당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시들이죠. Throughout the nation, 나라 전체에 is a state and local problem. 죄송합니다. 주와 지역 문제다. Not a federal problem. 요즘 오늘 problem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아무튼 연방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노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네바다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캘리포니아주 곳곳에 노숙자 증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16%는 로스앤젤레스고요. 17%는 샌프란시스코, 42%는 산호세는 42%가 늘었습니다. 노숙자 수가 전년 대비 2019년 통계인데, 그리고 오클랜드, 그러니까 같은 북가주에 있습니다. 산호세나 오클랜드나 이제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4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가주의 노숙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남가주의 스키드로우라는 지역입니다. 저렇게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노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길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뭐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보느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주요 도로들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부촌까지도 점령을 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약물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전 투약소까지 만들어준답니다. 이제 나라에서 불법으로 정한 마약도 그냥 맞으려면 안전하게 맞아라. 주사기 제공해줄게, 안전한 거. 그래서 저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증가 문제가 굉장히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방 정부의 탓을 하지 말고 주 정부 탓을 해라.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주지사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 낸시 펠로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진두지휘한 최초의 미국 여성 하원 의장이죠.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은 저기가 캘리포니아의 12지역구입니다. 12선거구. 그래서 저기가 낸시 펠로시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저곳이 지금 뭐 오른쪽에 보면 오클랜드도 보이시죠? 아까 50% 가까이 노숙자 숫자가 증가한 저 지역이 지금 요 일대가 전부 노숙자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펠로시에게 맹공을 가하면서 노숙자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노숙자들을 해산시키겠다,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미국 참 그 약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물론 저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 줄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술을 너무 많이 먹지만 미국 사람들은 약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령 그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성들은 그런 거짓말을 많이 쳐요. 아이 분유 사게 돈 좀 달라. 미국은 이제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안 다니죠. 다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길에서 구걸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가장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 손세차장입니다. 동전 넣고 손세차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아이 분유를 사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다. 저기 돈 있으면, 잔돈 좀 있으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 그럼 내가, 아니면 마트를 가자. 그럼 분유 사줄게. 라고 하면은 그냥 가죠. 네. 그래서 약물 참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물론 해결이 될 문제 같아 보이진 않지만. 네. 잠시만요. 민정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늘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머리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면 긴장도가 사실 좀 필요 이상으로 올라올 때가 있고, 또 제가 제 채널이 아니고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장한다라는 거는 각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고 싶고, 물론 너무너무 여유로운 태도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께 이제 인간적인 이해를 구하는 포인트는, 그만큼 제가 잘하고 싶고 여러분께 각을 잡고 접근하고 싶다, 다가가고 싶다, 그 의지가 반영이 돼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살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무조건, 사실은 그래요. 퍼포먼스 자체가 긴장하면 더 잘 안 나오죠. 여유로운 채로 얘기를 해야 퍼포먼스가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제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게 크레딧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몽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주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각도 잘 잡고 듣겠습니다. 들으실 때는 각도 잡고 들으실 필요 없죠. 편하게 들으시는데 저의 그 이제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 얘기는 어저께 7시 방송에서 우리 이제 그 소장님, 부장님, 대표님이 다뤄주셨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복되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막 계속 이제 뭐 목격자 K 방송도 보고 인싸 뉴스도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영환이라는 사람 무슨 소방관 출신이죠. 그래서 젊은 인재로 영입이 됐는데 당시에 관행이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모든 정치권이 젊어지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진짜 그 어떤 방향성을 막론하고도 전부 우리는 젊어지겠다 선언을 하고 그 방향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구태에서 벗어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젊어지겠다라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 사람이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구태의 쩔은 태도를 보여줍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부모 표창장을 위조하는 게 언제 관행이었습니까? 그죠? 그런 관행은 있었던 적이 없고 뭐 언론이 부풀렸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도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이랑 속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저게 진심이라면 저 사람은 정의감이 그러니까 양쪽 다입니다. 진심으로 진짜 저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정의감이 정말 없는 거고 또 겉으로 내뱉는 말이랑 속내랑 다르다. 그래도 정의감이 없는 거죠. 지금 나이 31살짜리가 조국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아첨하려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관행이었다.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진짜 국회의원이 되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23살에 지금 보니까 우리 나이로 23살에 소방공무원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대학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아니죠. 23살이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깜짝 스타 아닙니까? 2010년에 소방공무원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책을 낸 것 같은데 책을 내고 지금 4년여 만에 국회의원 타이틀이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깜짝 스타가 돼가지고 뭐가 통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진짜 저기 조국 사태에서 아무 문제를 못 느껴도 문제인 사람이고 조국 사태에서 문제를 느꼈으나 겉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됐던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주 명확한 도덕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실드를 치고 나오면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이 사태를 저 사람을 내보내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제 7시 라이브에서 세 분께서 다뤄주셨는데 제가 며칠째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8세 선거권 인하에 다급해진 정치권, 청소년 당원 모시기 경쟁. 자, 이제 법적으로 정당에 가입을 할 조건에는 이제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정당에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 18세들은 정당에 가입이 되는데 도미노죠. 정의당이 저렇게 청소년을 영입을 하면은 다른 정당들도 전부 다 청소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가. 물론 이제 뭐 일선 학교들 일선 학교들의 애들이 뭐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전부 가입하는 상황은 아니겠죠.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소수겠죠. 실제로 이제 전국 학교를 두고 보면 소수만이 이제 정당에 가입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정파에 나뉘어서 학교 아이들이 갈등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나라 정치에 미친 나라고, 갈등으로 진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정말 세대별로 갈등이야, 성별로 갈등이야, 지역별로 갈등이야, 전부 갈등인 나라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교실마저도 이제는 정치 갈등이 엄청나질 거란 말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너무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저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치적인 방향성을 정할 때는 가치관을 먼저 키워놓고 정치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건데, 정치적인 방향성에 맞게 가치관을 애들이 길러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학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거는요, 이제 선거권을 가진 일부, 그러니까 뭐 선거가 있는 해에 생일이 지난 아이들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고3 전체, 그리고 2학년, 1학년으로 내려갈 겁니다. 학내에서 단체도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방향성 이전에 친구를 사귈 때 보게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이 갖춰야 될, 이제 공유해야 될, 뭐랄까요, 정서랄까, 가치관이랄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방향성으로 애들끼리 선이 탁탁탁탁 그어지는 겁니다. 이런 학교의 모습,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선거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나 가장 앞장서서 이제 청소년이랍시고 영입한 정의당이나 학교 현장이 얼마나 슬퍼지겠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상상도 안 돼요. 아이들 정치 왕따 생길 겁니다. 정치 일진도 생길 거고요. 네. 네, 그렇죠. 후배들 길러낼 테고, 대학생 조직들이 뭐 고등학교와 연계하는 활동 같은 것도 계속 생길 거고, 네. 돈도 투자가 될 테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막 집회 나오기 시작할 텐데, 아이고, 네. 자, 그리고 해리스 미 대사가 한국 중동에 병력 보내길 희망한다 파병 요청을 한 거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명분은 좋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안정적인 원유 수급은 물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딜레마다. 뭐 이제 미국, 이란, 우리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유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고려하면 보내야죠. 네. 아, 지금 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이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 한마디 하면은, 애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선거 연령 인하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관심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데, 아이들에게 뭔가 지금 관심거리를 제공해주면은 또 확 하고 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정치가 본인들 대화의 소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의 특성상 이제 앞뒤 안 재고 굉장히 과격해질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뭐 보통 보면 강 소장님도 요 인근의 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오른쪽에, 저 아랍에미리트 오른쪽에 저쪽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해협 자체가 좁죠.
그래서 물동량은 많은데 길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원유도 저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되는 게 뭐냐면 또 만약에 문재인이 파병 결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좀 늘린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순간 이런 꼴을 또 보게 됩니다. 저때 이제 2004년도에 자이툰 부대 파병할 때인데 여러분 이거 앞에 전면에 쓴 사람들 얼굴 좀 보십시오. 와 저런 사람들 얼굴 보면은 정말 굳이 말로 물어보지 않아도 얼굴에 좌라고 쓰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좌익 핵심 지지자들. 네. 해선 백님 영주권 따고 25년 만에 처음 투표하려고 재외 국민 등록 신청했습니다. 가세현 사랑합니다. 아이고. 해외에서 지금 영주권이라고 하면은 미국 영주권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US 달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그러실까? 오죽하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해외에서조차도 이렇게 국내 정치 상황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주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진 이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이 굉장한 반발에 부딪혔었죠. 핵심 지지 세력에게. 그게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지금 이걸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어떠냐면 가로세로 연구소의 스패너 군단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아마 파병에 응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미국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응하긴 응할 텐데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파병을 할 것 같으면 좀 시원하게 우리 아들들 보냈는데 시원하고 멋지게 보내주다 이거예요. 저 자이툰 부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입니다. 근데 자이툰 부대 보낼 때 환송식이나 출병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비공개로 한 거 아세요?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해외로 파병이 되는데 환송식도 출병식도 전부 비공개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군인들을 해외에 보낼 때는 참 뭐랄까요? 전 지금 이걸 하면서도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이 베트남 파병 때거든요. 외국에 자국군을 보낼 때는 저런 모습으로 최소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미국의 이런 파병 요구에 이번 정부가 응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꼴 이게 뭡니까 이게? 저렇게 생떼를 써가지고 우리 군인이 해외에 나가는데 그걸 저렇게 환송식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예스마담님, 아유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재외국민 투표 신청했습니다. 고상님, 저도 칭찬해주세요. 여긴 캐나다입니다. 아유 그럼요.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뉴욕에 계시는 황대진 건축가님이죠. 가세현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가세현을 응원해주시는 황대진 건축가님 응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만도 이제 손 놓고,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과거에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저만 하더라도 그 뭐랄까요, 제가 기억하는 80년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가 투박했습니다. 이렇게 막 세련된 매너를 갖추지도 못했고, 좀 아직까지도 낡은 관습에도 많이 그 얽매여 있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막 세련되고 멋있진 않았어요. 그저 투박할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희망차게 돌아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민분들 중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교민분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좀 난데없는 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삿짐 센터 살인 성치영 부인, 남편 흑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겁니다. 2009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의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성치영이라는 인물이 그 이삿짐 센터장의 동생을 살해를 했다.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이 살해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서는 이 성치영은 도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삿짐 센터 소장의 동생의 시신은 사건이 있고 5년 만에 이제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치영이라는 사람은 사건이 있고 11년 만에 이제 공개수배로 전환이 돼가지고 공개수배 전단에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 성치영 씨라는 지금 용의자의 부인이 사건이 있던 당일 밤에 흑투성이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사라졌대요. 사건이 있고 나서. 그래서 제가 병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베체트 병인가를 앓고 있답니다. 그래서 입술하고 성기에 궤양이 이렇게 생기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 병이 있으니까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봤는데 병원 기록도 전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라진 지 이제 11년째가 되고 있는데 공개 수배 전단에 이제 드디어 얼굴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뉴스를 그냥 보다가 보니까 공개 수배 전단에 얼굴을 올리면 검거율이 46%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영향력을 빌어서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잠시만요. 카터80님, 고상한 브런치 덕분에 즐거운 점심시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으로 넘어갔네. 네, 좀 뭐 밀항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그 공개 수배 전단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그 영어에도 간장 공장 공장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아시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뭐였죠? 장 공장장이다였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tongue twister라고 부릅니다.
오늘 발음이 미쳤나 보다.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걸 잘 할지 모르겠는데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에 그 tongue twister라고 불렀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국어에도 이제 그 tongue twisters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어에도 뭐 간장공장 공장장도 있고 뭐였죠? 안 촉촉한 초코칩이 뭐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그것도 있고. 근데 이 피터 파이퍼가 가장 대표적인 tongue twister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재미삼아서 이 오후에 나른한데 이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혀풀기 운동?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혓바닥을 내밀어가지고 미쳤. 아까 실컷 이제 저는 각을 잡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서는 혓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피터 파이퍼는요. picked, 땄습니다. a pack of, 많은, 무엇이 많은? pickled peppers, 절인 고추들을 많이 땄어요. 자,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보면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발음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Peter Piper, 얘는 쉽죠. 근데 picked, 자, 과거형이기 때문에 pick가 아니라 picked. 근데 뒤에 부정관사 어가 붙죠. 그러면은 약간 picked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자, 얘도 t 이렇게 끝내주셔야 되죠. peppers.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그럼 얘를 좀 빨리 하면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자, 여러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소리내서 따라하지 않으셔도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살짝만요. 존 비님,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Peter Piper picked up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꼬일 때가 있죠.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어렵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건데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약간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그리고 그 전치사 of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of 하고 이 V 발음으로 불어주셔야 된다는 거. 네, 립싱크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속도감, 그리고 머릿속에 나는 이렇게 발음을 할 것이다 라는 머릿속에 구상을 해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한 가지만. 네, 두 가지는 좀 오늘 너무 벅찬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단어 끊어볼게요. 따라해 보시는데 Peter. 그렇죠. 띄워드리겠습니다. Peter. 그 다음에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ickled peppers. peppers. 자, 그럼 다시 한번 붙여서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한 번만 더 해볼게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너무 어려운가 생각이 되네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근데 텅 트위스터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간장 공장 공장장처럼 굉장히 대표적인 텅 트위스터인데 여러분과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군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네. 아무튼 지금 완전 정복하셨나요? 네. 아무튼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대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연습하시면은 재미도 있고요. 그냥 재미 삼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학은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너무 강하면 중간에 학습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그 12시간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동기가 중요한 게 나는 막연하게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중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어학이라는 거는 성취도가 이렇게 오르지가 않고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력은 이렇게 오르는데 체감 실력은 이렇게 정체기 있다가 팍 튀고 정체기로 가다가 팍 튀고 이런 식으로 성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감적으로 정체되는 구간 이 부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 왜 영어 실력이 안 늘지? 이것 때문에요. 근데 어학 공부는 그냥 재밌다. 표현 하나하나 원리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오랫동안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욕심이 너무 강하면은 이게 좀 중간에 무너지기가 쉽죠. 네, 그래서 재밌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놀아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약간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음에 더 쉬운 거 좀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듣고 한번 내일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강연회 제가 사회를 보고 변희재 대표님이 게스트로 오시고 또 3인방에 요즘에 굉장히 세 분께서 이제 재밌게 어떻게 하면 강연회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사은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기구독 후원 1877-0665 1877-0665 그 가로 세로를 둘러싸고 외풍이 많죠, 참. 근데 가로 세로 연구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뚜벅뚜벅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뒷받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후원이든 좀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일 저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못된 화면을 내보냈네요.